안녕하세요. 해남도 최강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익이란 사람의 논리로 몇 가지 해명을 할 게 있어요. 해명을 할 게 있는데, 제가 살아오면서요 받은 무수히도 많은 욕들은 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 유형의 욕이, 나는 악을 쓰고 꼬시려고 했던 여자가 악을 쓰고 꼬실라 해도 못 꼬시는데, 그 여자가 광일이한테 호감 있는 제스처를 할 때, 이럴 때 욕을 많이 먹었고요. 이게 다수였어요. 두 번째가, 나는 악을 쓰고 노력해도 못하는데 별 노력 없이 광희는 하는 모습을 보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세 번째가, 도덕적 결의 차이로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광희는 다르게 사는 걸 보면서 그걸로 인한 도덕적 결의 차이로 인한 욕.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욕이라기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시기 질투라고 보는데, 딱 정확하게 이 세 가지 유형의 시기 질투로서 내가 지금까지도 줄곧 무수히도 많은 욕을 먹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해명을 하고 싶은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광희가 생각하기에는 설령 그런 상황에서 약간의 자격지심과 약간의 회의감이 들어서 상대방이 미워 보일 수도 있는데, 역지사지로 저는 저보다 뛰어난 사람, 저보다 잘난 사람들을 보면서 전혀 일도 가뭄이었거든요. 아는 지인이면은 그 나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사람이 내 지인이거나 내 아는 사람이면은 전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그런 자존감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거든요. 근데 생판 모르는 남이 잘 되는 것보다 옆집 사는 이웃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프다고, 이거 인간의 본질인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배 아파하는 본질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참 살다 보면은 별의별 배 아파하는 사연이 많아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광일이가 별다르게 사냐? 오히려 그들보다 훨씬 더 센 거지처럼 가난하게 살아요. 광일이가 잘 된 것도 없어요. 근데 여자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악을 쓰고 꼬실라 해도 못 꼬시는 여자라고 그래도, 그들은 저에게 그렇게 시기 질투했던 그들은 벌써 장가가서 다 자식 둘 하나 낳고 살고 있고요. 저는 여전히 노총각이에요. 결론적으로 누가 더 잘 됐어요? 어렸을 때 배 아파하던 그 친구들이 훨씬 잘 됐잖아요. 근데 나는 그들을 배 아파하지 않는다니까. 이제는 어떻게까지 하냐면은, 생전 처음 본 형수님이에요. 애들 결혼식, 애들 약혼식, 애들 돌잔치. 내 친구들 신혼집 가서 오랜만에 고향 친구 만나러 친구가 사는 신혼집에 놀러 가면은 또 그럴 때도 욕 먹어요. 형수님들이 이상한 막 호감을 가지는 눈빛으로 쳐다보면 또 내가 욕 먹어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여자에 대해서 아주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철학이, 어차피 헌법상에 내가 만날 수 있는 여자가 한 명인데, 그 한 명 이상의 여자들이 누군가에게 호감을 많이 시그널로 보낸다 해서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여자에 대해서 항상 하는 생각이 과유불급이다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여자를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자는 과유불급이에요. 어렵게 딴 과일이나 쉽게 딴 과일이나 어차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은 하나예요.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해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발 좀 광일이에게 좀 시기 질투 이간질 좀 하지 말라고. 악을 쓰고 꼬시려고 발악을 하면서 사다리까지 올라타서 높은 곳에서 딴 사과 하나나, 그냥 굴러 떨어져서 내 발밑으로 굴러 들어온 사과 하나나 똑같은 사과 하나라고요. 이 사과 하나를 쟁취할 수 있는 게 헌법상에
일부일처제예요. 이 논리를 가지고 놓고 보면은 악을 쓰고 꼬실라고 해서 결혼해서 사과를 따먹나, 가만히 있었는데도 사과가 굴러 들어와서 그냥 주워서 결혼하나, 똑같은 사과 하나의 값어치라고요. 이 이상의 여자, 이 사과 하나 이상의 여자는 다다익선이 아니라 과유불급이라고요. 난 이거에 대해서 아주 어려서부터 깨닫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꼬라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인기를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누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누리는 거예요. 이건 저의 철학이에요. 전 여자를 누리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누릴 필요가 없다고 누리고 안 누리고를 떠나서 누릴 필요가 없다고. 과유불급이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사과는 딱 한 개이기 때문에. 사과 한 개면 충분하지, 그 이상의 사과는 아무리 광일이라는 나무에 주렁주렁 사과가 100개, 200개가 열렸어도 한 개 이상의 사과는 과유불급이라고요. 아무 필요가 없다, 아무 쓸데기가 없다고. 오히려 내 인생의 방해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 논리를 듣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생각해 보길 바래요. 굳이 그렇게 인기 많은 남자들을 부러워하고 동경할 필요가 있나? 헌법상의 일부일처제가 정해져 있는데 굳이 내가 남들은 사과를 100개, 200개, 5개, 6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있나? 그 생각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결론적으로 내가 만날 수 있는 사과는 한 개밖에 없는데 뭐 하려고 100개, 200개, 1000개, 2000개, 5개, 6개, 10개, 20개 가지고 있는 10개, 20개의 사과를 가지고 있는 남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나?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래요. 제 논리를 잘 들어보면은 광일이가 왜 남들 잘 되는 거 보면서 배 아파하지 않고 왜 나만의 자만추를 가지고 살 수 있는지의 배경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발 좀 광일이를 이간질하지 말라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남들은 악을 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 광일이는 노력 않고 했을 때 듣는 욕이에요. 이것도 배 아파서 하는 시기 질투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이간질 무지하게 들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잘하는 거를 하나를 가지고 광일이는 영어를 잘하는데 석 달 걸렸어요.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해남에서 영어 좀 한다는 사람들 무수히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평균적으로 노력한 연수가 짧으면은 7, 8년, 길면은 15년, 20년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15년, 20년을 공부해서 영어 하나를 마스터해서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광일이는 솔직하게 말해서 석 달 걸렸거든요. 그들의 수준보다 더 월등히 앞서 있는 영어의 수준을 석 달 걸렸어요. 석 달 걸렸는데, 여러분 이것도 옛날 고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렵게 공들여서 만든 도자기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도자기라는 게 진짜 어렵게 빚었어요. 수십 년의 실패 끝에 어렵게 도자기를 빚은 그 도자기 하나나 쉽게 빚은 도자기 하나나 똑같은 도자기인데 뭐가 가치가 클 것 같아요. 그들은 평균 7, 8년, 15년, 20년을 영어를 갈고 닦아서 그렇게 영어로 업을 삼아서 돈을 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쉽게 얻은 거는 쉽게 버린다고, 저는 그들 15년, 20년 걸린 거 석 달 만에 해결했어요. 석 달 만에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해남에서 기곤한다는 영어 한다는 사람들 다 만나봤는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석 달 안에 다 마스터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정말 어렵게 빚은 도자기라, 도자기 속에 스크래치도 있고 뭐 그림도 있고 뭐 아픔도 있고 그런 게 다 서려 있기 때문에 그 영어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광일이의 영어는 남들에게는 10년, 15년 걸리는 도자기를 빚는 작업이라 해도 광일이에게는 석 달도 안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이건 필요 이상의 겸손은 위선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쉽게 얻었기 때문에 이 영어를 가지고 여전히 밥벌이도 못해요. 영어를 가지고 뭐 학생들을 가르칠 수도 없고요. 영어를 가지고 뭐 돈벌이 할 수 있는 수단도 아니에요. 아니라기보다 못해요. 그들은 어렵게 했기 때문에 누구를 가르칠 수도 있는 거고, 본인들이 어렵게 이뤄냈기 때문에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페이를, 정당한 페이를 받고 가르칠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남들은 단어 한 10,000개의 단어를 외우는데 남들은 10년이 걸린다 그러면은 나는 10,000개의 단어는 보름이면 외워요. 보름이면은 10,000개 정도 외우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똑같이 영어를 잘해도 어렵게 공부하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겠어요? 쉽게 공부하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겠어요? 쉽게 공부하는 사람은 다, 광희 같은 사람들은 모든 학생들이 다 나 같은지 알고 답답하면 쌍욕하면서 지랄 연명 떨면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영어로 밥 먹고 살겠어요? 10,000개 외우는데 보름도 안 걸리는 내가 30개 외우는데 일주일 걸리는 학생들을 내가 어떻게 가르치거든요. 화짝 지나서 못 가르치지. 근데 어렵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본인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광희는 못하거든요. 아, 거짓말 아니고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 10,000개도 보름이면 외우는데 단어 30개 외우는데 일주일 걸리는 학생들을 내가 화딱 지나서 어떻게 보고 있냐고. 그래서 난 영어를 잘해. 똑같이 영어를 잘해도 그들은 영어로 돈을 벌고 있고 그들은 영어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사회활동을 하고 있어도 나는 영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학생들도 가르칠 수 없어요. 단어 30개 외우는데 일주일 걸린 애들을 화딱 지나서 어떻게 보고 있어. 두들겨 팰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난 못 가르쳐요. 그래서 여자 공부도 매한가지라 남들 쉽게 하는 거 어렵게 한다고 해서 다 그게 단점이 아니거든요. 어렵게 한 만큼 어렵게 공부하는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벌 수 있다고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악을 쓰고 사다리까지 올라가서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겨우겨우 사과 하나를 땄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회예요. 근데 광일이 같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사과가 굴러 들어와서 내 발밑으로 왔어. 그냥 주웠어 하나. 이 사과 하나 주운 거는 여자 하나 만나서 결혼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악을 쓰고 노력해서 도자기 하나를 빚었기 때문에 도자기를 빚을 수 있는 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광일이는 악을 쓰고 도자기를 빚은 게 아니라 그냥 발로 그냥 비볐는데 도자기가 나왔어요. 발로 비벼서 도자기가 나온 거를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제자를 양성하고 이걸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겠어요. 그래서 난 여전히 영어를 잘해도 영어 하나만 가지고도 밥 먹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난 영어를 잘해도 영어로 10원 한 장 벌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 매한가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좀 광희를 오해하지 말고 식인질투 하지 마라는 얘기하는 거 이간질 하지 마라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도덕적 결이 달라서 광희를 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돌아가신 무인스님과 우리 아버지였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두 남자가 있어요. 첫 번째로 존경하는 남자가 우리 아버지, 두 번째가 고인이 되신 무인스님. 근데 무인스님과 우리 아버지는 광일이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피가 섞이고 섞이지 않은 아버지인데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도 광일이와는 유일하게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그 도덕적 결이 달랐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광일이는 독특하잖아요. 광일이가 도덕적 결함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건 도덕적 결함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관념, 도덕의 결이 다르다 이거예요. 광일이가 가지고 있는 도덕의 결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인생에서 첫 번째로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는 나만한 나이 때 화류계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만 해도 돈이 귀했던 시절이라 현금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집단이 기생 집단이었어요. 지금은 화류계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화류계 여자들과 접대하고 어울리면서 자금을 융통 받아서 그걸로 사업을 해서 광일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누나 3명까지 장성하게 학교 보내면서 부유하게 살게 해줬어요. 우리 아버지는 화류계 여자들과 접대하면서 그렇게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을 수 있어도 나름 큰 돈을 만지면서 나 같은 자식들 가난하지 않게 살게 해줬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건 도덕적 결함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나는 그런 우리 아버지를 단 한 번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난 똑같은 남자 인생으로서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 그렇게 화류계 여자들에게 접대하면서 자금 융통 받아서
갚으면서 그렇게 사업을 한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하지만 광일이는 그렇게 산 적이 없다 이거예요. 무인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돌아가신 고인이 되신 우리 무인스님은 굉장히 뛰어난 원력을 가진 분이었어요. 근데 도덕적 결함이라기보다는 광일이와는 도덕적 결이 달랐거든요. 우리 무인스님 같은 경우는 스님들 중에서도 정치 스님이 있고 경제 스님이 있고 먼 스님이 있고 먼 스님이 있고 각자의 신념에 따라서 스님의 결도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무인 스님은 타고나기를 경제 스님이자 정치 스님이었어요. 주로 만나서 상대하는 신도들이 재벌들, 이제 옛날 시대로 치면 양반들, 귀족들을 상대해서 귀족들과 양반들, 돈 많은 집단들, 재벌들, 이런 굵직굵직한 사장님들, 회장님들, 이런 굵직굵직한 다리 좀 떤다는 사람들을 위주로 접대하면서 그렇게 스님 생활로서 원력을 펼쳤던 분이었어요. 근데 광일이는 본인이 당사자인 광일이가 원하지도 않는데도 유발상자로 걷어들이면서 나를 제자로 삼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유발상자인 광일이라는 제자가 무인스님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스님, 경제스님이라는 그 결과 다른 행보를 가니까 얼마나 내가 미워 보였겠어요. 그래서 내가 무인스님과 한동안 갈라섰거든요. 나와는 도덕적 결이 달라서 무인스님과 나는 가는 길이 다르다 그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갈라섰어요. 근데 이것도 갈라설 필요가 없거든요. 무인스님이 나를 조금만 시기 질투 안 하고 무인스님이 나를 조금만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줬으면은 나는 무인스님 곁을 떠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무인스님 스스로가 우리 아버지가 한동안 나한테 그랬듯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본인과 결이 다르다는 거에 본인과 결이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를 괴롭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한 15년, 20년간 나를 괴롭혔거든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나랑 다르니까,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나랑 사상이 다르고 결이 다르니까 본인의 결과 일치시키려고 계속해서 나랑 싸웠거든요. 무이스님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스님, 경제스님의 원력을 나에게 심어주려 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유발상자인 광일이란 제자가 본인의 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아버지의 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엄청 싸웠거든요. 이제는 서로, 무인스님은 비록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아버지는 이제는 말년에는 광일이란 저를 본인의 결과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광일 아들인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요. 그것까지 오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살면서 광일이가 겪은 이간질이라든가 욕들은 딱 이거 세 가지예요. 여자로 인한 이간질, 쉽게 얻은 능력으로 인한 이간질, 도덕적 결이 다른 이간질. 이 이간질로 모든 것들이 광에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온갖 수모와 유언비어를 가지면서 산 이유거든요. 근데 어떤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해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굳이 그렇게까지 광해일을 떠나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 굳이 그렇게까지 이간질을 하고 시기질투를 할 필요가 있나 이거예요. 어차피 만날 여자 한 명이고, 어렵게 공부하나 쉽게 공부하나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본인과 다른 신념을 가졌다 해서 서로 싸울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나는 그래서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미워한 적이 없고요, 단 한 번도 나와 다른 무인스님을 미워한 적도 없고요, 어렵게 결혼해서 나보다 훨씬 더 일찍 장가가서 살고 있는 내 친구들을 시기 질투한 적도 없고요,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데 학원 같은 데서 선생질 하면서, 학교에서 선생질 하면서 그렇게 학생들 가르치면서 열심히 일하는 애들 시기 질투한 적 없고요. 솔직히 말해서 시기 질투를 한다면은 내가 그들을 시기 질투해야지 그들이 왜 나를 시기 질투하는지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나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 해남이 없고요, 나보다 뭐 공부 특별히 잘하는 사람 해남이 없어요. 어디 학원에서 선생질 한다는 사람들, 지들은 그 능력으로 돈 벌고 있어도 실제로 그들보다 내가 더 공부 잘해요. 그러면은 내가 그들을 배아파야지 왜 그들이 나를 욕하냐고요. 내가 그들을 배아파야지. 지들 그렇게 어렵게 결혼했다 해도, 어렵게 꼬셔서 결혼했다 해도 난 지금도 노총각으로 거지처럼 살고 있는데, 지들은 결혼해서 다 안정적인 가정 꾸렸는데 내가 지들을 시기질투해야지 왜 지들이 나를 시기질투하냐고요.
그래서 그런 논리를 얘기하는 거, 해명하는 거예요.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여전히 광해인은 아직도 자리를 못 잡았고, 그들은 다 열심히 살고 있고 자리 잡고 살고 있는데 굳이 광해인을 그렇게 욕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다 빠이, see you later.